자, 그러면은 이번 달 지난달 7월 FOMC 회의록에서 뭔 얘기를 나누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만족스러운 수준에서 상당한 어떤 물가와 고용이 진전 중. 자, 2번. 테이퍼링의 실시 시점은 21년도가 적절. 이렇게 평가하네요. 21년도. 22년도가 아니네요. 네. 21년도네요. 이거는 한번 귀추해 볼 만해요. 제가 22년도 상반기에 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했지만 지금 FOMC 회의가 열려야지 공식화라잖아요. 이번 잭슨홀 회의는 이번 달 말에 있을 잭슨홀 회의는 네. 이런 테이퍼링을 공식화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테이퍼링이라는 건 미국의 통화 정책인 거고 FOMC 회의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결론이. 그죠? 안 그래도 그 부분 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아, 그래요? 역시 답변을 해주시네요. 잭슨홀 회의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가능성에 대한 더 추가적인 언급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9월에 공식화하냐 11월에 공식화하냐 이게 포커스였어요. 이게 테이퍼링을 다 한다는 가정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서 어떤 출구에 대한 전략이 9월에 하냐 11월에 하냐. 근데 지금 회의록을 딱 공개를 하니까 야, 이거 9월이 가능성이 높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9월이. 9월에 FOMC에서 테이퍼링을 공식화하고 더 당기는 거죠. 12월. 12월로. 이 가능성이 가장 높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채와 MBS 채권 규모는 비례한 수준에서 감소. 이렇게 보죠. 그리고 다른 내용에 대한 중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이번 FOMC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고용 지표가 굉장히 개선됐다는 평가와 함께 좀 더 이제 출구에 대한 전략을 앞당기는 시기.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시나리오가 뭐냐면은 기존 22년도 상반기가 원래 가장 가능성이 높았는데 회의록 공개를 통해서 21년도 12월로 변경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게 확률적으로 이때가 가장 기추가 되는 거예요. 자, FOMC에서 공개한 게 아니죠. 공식화한 게 아니죠. 공식화할 때까지는 절대로 그거에 대한 해답은 없어요. 가능성을 기초하고 시장을 내다보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이번 회의에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 굉장히 회복됐어. 자신감 있어. 고용 굉장히 개선됐어. 물가 안정화됐어. 12월이 가장 좋다. 자, 그러면 잭슨홀 회의에 나올 내용은 뻔하죠. 그냥 단순 추가 시그널. 맞죠? 추가 시그널입니다. 우리 이러겠죠, 파월이. 할만한데? 이 정도. 테이퍼링 할만한데? 할만한 환경이라고 생각해, 나도. 이게 다 시그널 줘버리는 거예요. 간접적인 표현으로. 그 정도 선에서 나올 거예요. 그 정도 선에서. 자, 그러면은 이번 회의를 통해서 좀 결정이 된 거는 뭐냐면은 자, 지금 12월까지 몇 달 남았죠? 8, 이제 9월이라고 치겠습니다. 9, 10, 11, 12. 야, 이거 큰일 났구만. 4개월밖에 안 남았네. 그죠? 네. 작년에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여러분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전에. 공식화하고 1년 뒤에 시작했어요. 굉장히 빠르게 하는 거죠, 이번에. 돈을 빨리 푼 만큼 테이퍼링도 빨리 끝내겠다 이거예요. 완전히. 일전에는 어떻게 보면 1년, 이제 5, 6년 동안 풀어댔던 금액을 진행하고 1년 동안 이거를 감촉을 해버렸죠. 1년 동안 테이퍼링을 진행하는데 발표로 공식화하고 1년 뒤에 시작해요. 유로존이 그랬어요. 18년도에 18년도 1월에 테이퍼링 공식화를 하고 우리 언제부터 시작하게? 19년도 1월 이래요. 내년에 시작할게. 근데 지금 뭡니까? 만약 9월에 공식화 발언을 했을 때 12월에 시작하겠다. 이 가능성이 기출돼 버리면은 9, 10, 11, 12 4개월이네요. 그죠? 와, 여기서 힌트가 하나 생깁니다. 힌트가 하나 생겨요.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4개월 뒤에 시작할 가능성이 기출된다. 달러 강세는 4개월밖에 안 나옵니다. 맞죠? 네.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힌트 한번 볼게요. 자, 화면 변경하겠습니다. 달러 강세는 4개월간 지속이 될 것이다. 4개월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12월까지.
가장 가능성 있는 거 11월까지 높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달러 인덱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달러 차트 보면은 유로존에 대한 통화 정책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유로존입니다. 잠시만요. 18년도 주봉으로 볼게요. 자, 여기 한눈에 보이시죠? 자, 이게 유로존에 대한 테이퍼링이에요. 보이시죠? 이게 미국이 테이퍼링이고. 자, 17년도 3월에 정확히 딱 발표가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 유로존은 테이퍼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언제부터? 18년도 3월부터, 1월부터, 18년도 1월부터, 17년도 3월에 발표해요, 이걸. 시장 반영되죠. 보이시죠? 근데 실제로 실시할 때는 시장 반영이 안 되네. 이해하시겠죠? 시장은 선반영이에요. 지금 어떤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자, 그럼 이때는 기간에 대한 모멘텀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9개월이에요. 정확하게 9개월입니다. 발표가 3월에 이루어졌으니까. 맞죠? 모멘텀이 하락에 대한 유로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9개월. 달러에 대한 하락 모멘텀이 9개월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 앞으로 달러가 강세가 나올 수 있는 건 12월에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4개월. 맞죠? 4개월이에요. 4개월 동안 달러 강세 나온다. 이 전제 베이스를 깔아버리는 거예요, 시황으로. 굉장히 짧죠? 시장은 실제 실시할 때 반대로 갑니다. 왜냐, 선반영이 다 들어간 거기 때문에.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죠?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오늘 엄청난 힌트를 얻으셨죠? 어차피 공시가 발언 뭐 9월에 하겠지만은 12월에 한다? 그러면 딱 이제 기간 모멘텀이 정해지는 거야. 그럼 11월까지 한번 강세를 봐도 되겠네, 안전하게. 그죠? 그럼 유로에 대한 하락 조정 모멘텀이 어떻게 보면 유로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유로가 최근 1시간 봉으로 보겠습니다. 유로가 계속 떨어지네요. 8월 초부터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 떨어지자마자 바로 하락 모멘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한 이 하방에 대한 모멘텀이 4개월 동안 지속할 것이다. 그죠? 어차피 테이퍼링 지금 오늘 외신에서 나왔죠. 선반영 벌써 들어왔다고. 근데 이거는 제가 월 초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예. 외신이 더 늦습니다. 여러분들. 신세계가 더 빨라요. 예. 자, 선반영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 들어간 다음에 잭슨 홀리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지금 시그널이 벌써 왔네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달러에 대한 강세 표현을 한 거예요. 유로는 지금 하락장인데 달러는 강세에 대한 표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원화 오늘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게 왜냐면은 제가 그 원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자, 유로 차트는 매도로 가는데 원화 차트는 올라가네요. 그죠? 예. 왜 그럴까요? 자, 미국이 가운데 있을 때 기준점을 보는데 유로는 지금 더 푸는 주이고 한국 우리나라는 더 빨리 나가는 주예요, 미국보다. 그렇죠. 이렇게 평가하면 쉬울 것 같아요. 여기 가운데가 미국이라고 했을 때, 그죠? 여기가 유로, 여기가 한국, 대한민국. 그러면은 미국은 어느예요? 양적 완화에서 이 문이 하나 있어요. 문이 딱 이렇게 있는데 양적 완화에서 문을 열라고 딱 시도를 하는 상황이야. 그죠? 근데 한국은 어떤 거냐면 이미 가 있어요. 나가서 저기. 한국이 더 강하게 긴축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원화가 강세가 나오는 게 맞죠, 이게. 예, 이게 더 올라가는 거예요. 더 빨리 나가니까. 미국보다 더 박차고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유로는 어떻게 해요? 유로는 꽁꽁 싸매고 있잖아. 아직까지. 나갈 생각도 안 해요, 얘네는. 출구는 뭐예요? 밖에 나가야 되는데 얘는 나갈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서 나가기 힘든 상황이에요. 출구 전략을.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 대비 달러, 달러는 달러 대비 유로는 약세를 나오지만 원하는 상황이 다르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1,300원을 갈 가능성이 높나요? 1,200원 중반까지는 갈 수 있어요.
1,200원 중반까지.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증시에 영향을 안 미쳐요.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제가 어제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은 러셀 지수를 그 보라고 했죠. 지금 차트 한번 보세요. 러셀 지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볼게요. 이게 러셀 지수예요. 이게 미국 중소기업 관련해 갖고 얘기인데 여기에 이 비교 차트 보이시죠? 비교. 여기다 비교에다가 코스피 한번 쳐볼게요. 이 환율이 어떻고 뭐 어떻고 이게 아니라 지금 미증시를 잘 받고 있습니다라고서 제가 평가값을 내려드렸잖아요. 예. 안 그래요? 이게 미국 증시 보고서 코스피를 판단해야 되지 한국 증시에서 뭐 이제 S전자가 뭐 어쩌니 저쩌니 그래서 코스피에 영향을 받았다 보니 외인이 수급이 어쩌니 저쩌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미국이 유동성을 얼마나 감수하고 이거에 따라 증시가 달라지는 여건이 계속 마련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미증시 영향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신다면은 그냥 저는 이것만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이거 보고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게 제일 편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주황색이 코스피예요. 지금 이제 차트가 러셀 지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미증시에 대해서 방향성을 보고 앞으로 증시 얘기를 하는 게 이 이유에서 있는 거죠. 증시는 당분간 이 러셀 지수는 이 구간을 맴돌 거예요. 구간을. 지금 매도가 아니에요. 아직은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 맴돌 거예요. 당분간. 한 1개월은 더 맴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무너지기보다 다시 상승치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에요. 박스권 내에서. 왜냐? 미 국채 금리가 하방권에서 계속 맴돌 거니까. 그죠? 계속 맴돌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어떤 시장에 대한 위험성을 회피하는 상황은 뭐냐? 정확하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다 똑같습니다. 이 상승 레벨로 올라갔을 때요. 포트 정리하시는 거예요. 비중 낮추고 나는 이제 주식에 대한 위험 레벨링을 낮추겠다. 현금화 작업에 좀 들어가야겠다. 왜냐? 출구 전략을 나가는 한국 우리 대한민국이든 그죠? 대한민국이든 한국이든 그 미국이 긴축 정책 출구 전략을 나간다는 건 앞으로 이제 돈에 대한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이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그게 시작이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 때 효과적으로 두드러질 거예요. 금리 인상 때 그게 확실하게 돈이 빠져나가는 시기다. 그럼 지금은 포트 비중을 제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증시가 빅쇼트처럼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위험이 굉장히 도사리는 시기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장 피하는 방법은 뭐냐? 포트 비중 줄여라. 왜냐하면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상황은 이미 지났다. 이미 지났다. 왜 하냐? 비중 줄여라. 이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 회피인 거죠. 해지를 하는 방법이고. 내 자산에 대해서 나중 투자처를 위해서 현금 비중을 조금씩 쌓아놓는 게 어떻게 보면 현명할 수도 있어요. 상황이. 그러면은 지금 박스권 구간일 때가 오히려 탈출 기회예요.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비중 낮추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퍼링 기억하세요. 모멘텀 4개월. 앞으로 4개월밖에 안 남았네. 9, 10, 11. 짧으면 3개월. 그죠? 달러 강세는 여기까지만 나올 것이다. 유로는 이 기간 내에 원의 이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증시는 박스권이다. 4분기 때 미국에서 국채 발행량을 늘려서 미국채 금리 급등이 나오면은 증시에 자본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정도가 상황 예측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채 금리가 올려야지 증시가 떨어지는데 미국채 금리를 올릴 만한 퍼포먼스를 보일 만한 어떤 시츄에이션은 뭐가 있을까? 인프라 정책에 대한 어떤 합의, 단결, 국채에 대한 발행량 증가, 국채 금리 급등. 그게 있겠죠.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